대망의 떡국열차 4교시가 무슨 대망이에요, 대망.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저도 이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4교시만 하면 이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4교시가 시작됐고요. 4교시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허니버터칩 먹어봤어요? 전 먹어봤습니다. 최근에 먹어봤어요. 저도 조금 먹어봤어요. 이거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 대전 내려갔다가 누나네 집에 있길래 그걸 가족 한 10몇 명이 한 봉지를 나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13개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때 말을 잘해줘야 되나 아니면 광고가 들어오려면 사운드 해가지고 그거. 일단 두 가지 버전으로 가죠. 아 그래요? 네. 나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먹기는 싫던데. 자 됐고요. 네. 자, 다음 버전. 진짜 맛있어요 그게. 인기 끌만한가요? 저 진짜 둘이 먹다 한 명 죽는지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맛있습니까? 정말 입에 싹 감기는데. 그렇죠. 이게 달콤하면서 짭짤하면서 고소한 맛. 이것도 오미가 다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허니버터칩에는. 네. 그래요. 우리 정준민 교수님도 드셔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애만 주고 못 먹었습니다. 안 드셨어요? 네. 하나 정도 맛 아니 사주고 그냥 전 딴 데 가가지고. 아 그래요? 참 대단하십니다. 먹거리에도 절제를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먹을 것 같고도 이렇게 안 웃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능을 다큐로 만드는 게 확실해요.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왕 누나. 네, 저 못 먹어봤어요. 못 먹었어요? 네. 주변에 누가 이렇게 사주고 그러지 않아요? 집에만 있어가지고. 집에서. 요즘 그 화제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죠. 네. 네. 그래서 유명 스타들도 막 무슨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무슨 SNS 같은데 난리 열심히 났죠. 올리고 뭐 팬들이 또 한 박스 보내줬다 이런 거 인증샷도 올리고. 근데 허니버터칩이 이렇게 유행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유행했던 음식들이 과거에도 꽤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호빵 있죠. 삼립호빵. 이게 70... 그 옛날이라고 하는 게 그 조선시대나 그 이전이 아니고 그냥 몇십 년 전? 제 기억에. 근접 과거. 근접 과거에. 보면 삼립호빵이 나오고 하루에 12,000개씩 나갔대요. 처음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그 그래요? 호빵이 또 인기를 막 끌면서 이 호빵 찌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슈퍼마다 하나씩 다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다 있었죠, 옛날에. 지금의 어떤 그 허니버터칩 재고 없듯이 그때도 호빵만 깔아놓으면 그냥 막 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삼립 쪽에서 뭐 들어올라나?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좋게 한번 가봐요. 우리 때는 국진이빵. 국진이빵. 네, 스티커 모으려고 난리 났었죠. 거기도 샤니, 삼립 네. 다 요즘 같은데. 괜찮네. 살립시다. 해봐요. 네, 2개 갑시다. 네. 저는 찐빵이 더 맛있더라고요. 호빵 맛이 없어. 찐빵. 일반 가게에서 파는 찐빵 있잖아요. 만두 가게에서 파는 거. 찐빵이 맛있지. 호빵은 피가 좀 쫄깃쫄깃하지 않고 왜 퍽퍽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호빵은 그 맛이 있잖아요. 그 종이를 뜯었을 때 그 남은 거 이렇게 긁어먹는 그 맛. 그것도 있고 호빵은 이게 호빵 표면에 얇은 그 매끈한 막이 있잖아요. 그거 몇 개 먹으면 그것도 맛있어요. 그 이후에는 맛 없어요. 근데 그리고 저는 사실은 호빵의 그 안에 그 앙금 그게 별로 썩 너무 그렇죠. 달고 판 느낌이 별로 이렇게 안 나요. 그러니까 근데 찐빵은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채 맛을 먹어야죠. 야채 맛. 그럼요. 그러네. 그 다음에 국진빵. 국진빵 이제 90년대 그 김국진 씨 한참 그때도 뭐 품절 사태 있고 막 이랬었나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그 호빵이 한 유행하는 시기가 있나 봐요. 이렇게 그죠? 빵 같은 것들이 이쪽 최근에는 카카오톡빵이 유행해요. 카카오톡빵은 뭐예요? 또? 그 카카오톡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 캐릭터들 스티커 들어있는 그 빵이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간대요. 국진이빵이 원조죠. 국진이빵, 효리빵. 진짜 원조는 70년대 나왔던 보름달. 그게 최고 원조. 지금도 나오는데. 스티커를 넣어주니까. 그거 모으려고. 네. 그래서 빵은 안 먹고 스티커만 모으고. 빵 버리고? 빵 버리는 애들도 있고. 그 맥도날드에서도 그 무슨 해피밀. 여기에 그 슈퍼마리오 장난감 한번 넣어줬더니 애들이 그냥 그 사서 빵 버리고 그냥 장난감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즉 그냥 그거를 뭐라 그러죠? 막 사들이는 거? 막 사서 그거를 파는 거예요. 매점 매석? 매점 매석. 맞지? 그 해피밀 그 장난감만 파는 거죠. 고가로. 네. 아도 찍는다? 갑자기 더 저렴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도 친다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는. 아도 친다. 그 일본 말인 거 알죠? 역시 친일파. 설명해 주시죠. 아도가
원래 뒤 후자 할 때 아도라고 하거든요. 아도겐. 아, 뒤에서 이렇게 꺼내는 장풍인가 그게? 그래요? 아도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도겐. 아니 그니까 아따따따 푸우겐도 있어요. 저는 저 돌려차기를 3바퀴 연속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요? 아도라는 말이 그 뒤 후자라고요. 뒤로 빼돌린다는 뜻인가요? 아니. 뒤. 아니 그러니까 뒤.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자기가 제일 끝에 남은 거야. 그래서 남은 걸 다 싹쓸이 한다? 아니 그러니까 뭘 가령 뭘 살 때 네. 제일 끝에니까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남은 게. 네. 아도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아도 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도라는 말은 내가 끝이다. 내 뒤로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도매, 저는 이제 예전에 신발 잠깐 팔았잖아요. 네, 그랬죠. 네, 쇼핑몰 할 때. 근데 이제 어떤 새로운 물건이 한 트레일러로 하나 들어와요. 중국에서. 그럼 걔를 이제 나눠서 서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물건이 괜찮아.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얘를 내가 다 가져가고 나 혼자 독점하고 싶어. 그때 이제 내가 아도 찍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마지막인 내가 거래를 마지막을 하겠다. 마지막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매점 끝을 다 하겠다. 뭐. 매점 매석해서 다 없앤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아도가 이제 그 뒤후자 끝.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말로는 끝이란 얘기예요. 끝. 그러니까 내 뒤가 없으니 내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내가 다 이걸 단돌이 한다 이런 거죠. 단돌이도 일본 말이죠. 정말 우리는 일본 말을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일본어 강좌를 한번 여시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일본 말에 젖어드는 거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단돌이 잘 하시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허니버터칩을 얘기하다 보니까 감자칩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감자칩. 네. 그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건 외국에서 왔죠. 감자가 본래 뭐 외국에서 왔죠. 그렇죠. 감자 저기 남미가 또 원산이잖아요. 보통 우리 인터넷에서는 독일이 감자국인데 저기 남미가 원산지죠. 그래요? 달려 헷갈려 누가 뭔지 모르겠네 알쏭달쏭 헷갈려. 그래서 이제 그 남미를 이제 유럽에서 다 정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일 그게 안 되고 빵도 많이 없으니까 감자 먹이잖아요. 그래서 감자 키워서 제가 알기로 독일에 하인리히 몇 세인가가 감자를 널리 퍼뜨려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 구황 작물로 퍼뜨려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낯서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악마의 식물이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이게 구근 식물인데 뿌리가 땅에서 나니까 또 땅에 흙이 묻어 있고 흉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이게 요즘 우리 치면 바퀴벌레 먹어라 이런 느낌이에요. 찌고기를 먹어라, 찌를 잡아서 먹어라 이런 느낌이니까 사람들이 안 먹을래. 그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시나? 그러면? 뭐 말씀하세요. 나 이거 불안해지네 갑자기. 아니 둘 다 아는 눈치야 느낌이. 전 몰라요. 전 그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절대 말 안 할게. 이런 건 절대 말 안 할게. 그래서 이제 그 왕의 농장에 그 감자를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팻말을 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건 황제만 먹는 건가 보다 싶어갖고 막 훔쳐가서 근데 훔쳐가는 걸 잡진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먹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조금 다르긴 한데 뭐 하네요. 맞아요. 네. 전체 맥락이 맞으면 뭐. 그렇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먹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참 사람 식성이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바뀌기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토마토 같은 경우도 관상용이었거든요. 예. 토마토? 예, 토마토도 유럽에 왔는데. 토마토가 아닌 게 어디예요? 갑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태리 사람들이 이태리를 대표하는 음식엔 토마토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독일이나 러시아를 대표하는 음식은 감자 들어가지만 다 이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거부감을 받아가지고 아까 지금 말씀대로 뭐 황제의 것이니까 훔쳐가지 말라 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감자 안 먹으면 목을 날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억지로 먹이고 그게 결국 퍼뜨려진 게 시베리아에 가가지고. 시베리아에 이제 귀향을 많이 갔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같이 하면서 감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요리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애 키울 때도 안 먹겠다고 하면 밥 주면 안 돼요. 배고파면 먹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키울 생각입니다. 네. 저도 옛날에 큰아들이니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 먹는 게 많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막 뭐 짜증이 나는데 뭐 밥 먹으래 그래서 안 먹겠다고 했더니 그 전까지는 계속 오냐 이렇게 막 달래고 이러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그때가 한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어요. 안 먹겠다고 했더니 안 주는 거예요 진짜. 이틀 동안 밥 안 먹었어요.
못 먹은 거 아닙니까? 시위를 하신 거네, 그죠? 그러니까 밥 먹는 얘기도 안 하고 주지도 않고 나도 이제 그 고집이 있으니까 참았죠 이틀 동안은. 이틀이 참아집니까? 네, 참아집니다. 못 먹은 거죠. 안 먹은 거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배고픔을 이길 수는 없어요, 확실히. 없죠, 당연히. 그래서, 라면 5개씩 드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잘못됐다고 밀고 먹었어요. 진짜 애들이 반찬 투정하면 밥 주면 안 됩니다. 진짜. 네, 그래야 고치지. 우리 왕 누나도 약속하세요, 청취자분들한테. 생각해보니까 그때 콩밥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상하게 어릴 때 콩 싫어하는 사람 있죠? 있죠. 저는 좋아하죠. 대체로 싫어하는데 우리 푸른 완두콩은 좋아했죠. 그거는 밥에 좋아하는데. 완두콩 좀 근데 보통 이제 강낭콩 큰 거 있잖아요. 울퉁불퉁 못생긴 거 이제 밥에 하니까 그때는 되게 싫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콩밥 때문에 제가 콩을 왜 넣었냐 이런 것 때문에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한 것 같아요. 투정 겸 투쟁을 하시네.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 죄송합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맞습니다. 우리 이 땅의 어머님들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진짜. 자, 그래서 감자에서 이제 어머니로 끝나는 이 자, 이제 바람직한 감자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853년에 미국에서 이제 감자칩이 처음 등장한대요. 사람 이름도 있어요. 포테이토? 조지 크럼. 조지 크럼. 크럼이 그럼 만든 거예요, 이게? 네, 크럼. 아시네. 저 미국 쪽은 잘 알죠. 미국 쪽은 잘합니다. 네. 남자게요, 여자게요? 조지 크럼 남자죠.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네. 여자예요? 맞아요? 아니, 남자예요. 아니, 조지인가 남자지, 그럼. 조지. 에이, 진짜 수준 낮아요. 네, 조지 크럼. 남자입니다. 네, 남자인데, 네. 성격이 개팍했대요. 네. 가령 막 불평하면 오히려 그거대로 해주고 막 이랬대요. 가령 오늘 왜 이리 짜냐 이러면 그 사람이 또 오면 더 짜게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식당 주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식당이 안 많았나 봐. 손님이 안 끊어진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손님이 감자 잘라서 이렇게 튀겨서 내줬는데 너무 얇아 이런 거야? 아니 너무 두껍다고. 너무 두껍고 좀 잘 안 익은 것 같다고. 퍽퍽하다고. 왜 이렇게 했냐고. 아이 참 이랬더니 맛 좀 봐라. 처음에 이제 그래서 다시 내줬대요. 다시 이제 제대로 해서 내줬더니 이게 못 먹겠다고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이 새끼 한번 두고 봐라 이러면서 이제 네가 포크로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얇게 해주마 이래서 굉장히 얇게 했대요. 거기다가 그걸 튀겨서 주면서 소금을 뿌렸대요. 거기다가 이제 너 한번 먹어봐라 이 새끼 이러면서 줬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해서 감자칩이.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손님들한테도 내줬더니 다른 손님도 막 다들 맛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그 감자칩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 됐대요. 그때부터 감자칩.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감자에 소금 뿌리는 것도 없었대 감자칩에다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한 게 얇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을 뿌렸다. 그러니까 상식 파괴라는 거죠 일종의. 튀김은 있었는데 얇게 해가지고 이제 기름을 딱 하니까 바삭했다. 그러니까 튀기긴 했지만 포크로 찍어 먹을 정도로 이제 두꺼워야 되는데 안 두껍다 이거는. 근데 이 사람이 뭐 특허를 내고 이런 건 아니라서 큰 돈은 못 벌었대요. 역시 괴팍한 거야 얘가. 그게 대유행을 했나요? 유행했죠. 그래서 공장이 생겨가지고 감자칩. 이게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거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미군들이 퍼뜨렸나?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미군이 퍼뜨린 건데 미군이 이제 유럽에 참전하면서 퍼뜨려진 건데 처음에는 왜 군수 보급 물품에서 감자칩을 빼려고 했대요. 뭐 설탕도 빼고 꼭 필요한 것만 하려고 했는데 로비를 한 거야 이제 감자칩 회사들이. 프리토레이 뭐 이런 데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프리토레이 좀 괜찮지 않았나요? 멋진데요. 아유 참. 일단 감자하고 소금이잖아요. 감자칩 자체는 군수 물품에서 뺐는데 부피만 크고 하니까. 감자하고 소금 자체는 필수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직접 가서 튀겨 먹으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감자는 식량으로서 가져간 거죠. 그렇죠. 소금은 또 필요하니까 했고. 그래서
봐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설득하기로 감자하고 소금은 어차피 다 필수 물품이니까 감자칩을 만들어도 그건 필수품이 아니겠냐. 설득을 했다. 네. 그리고 봐라. 기름으로 튀기니까 네네네. 어린애들이나 지방이 많지 않냐. 네. 지금으로 보면 이제 왜 이게 굉장히 고열량인데 좋은 거죠. 열량도 좋으니까 좀 포함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포함을 했대요. 끝내는. 그래서 전 세계로. 네, 그래서 그랬는데 주변에 다른 왜 초콜릿이나 이런 건 또 물품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독과점이 된 거예요. 이런 간식용으로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퍼졌대요. 그래가지고. 감자칩. 특히 영국에서 유행했대거든요. 영국에서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감자칩이라는 건 얇게 점인 그래서 그쵸? 튀긴 네. 그거죠. 네. 그 포테이토 우리가 먹는 칩은 포테이토랑은 다른 다른 거죠. 그것도 뭐 얇지 않나? 그러니까 프렌치 프라이는 그치. 저기 벨기에에서 만들어졌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원조를 어떤 게 놓고 먼저예요? 프렌치 프라이가 먼저죠. 그러니까 그거 맞춰 그런 거 비슷하게 프렌치 프라이인데 왜 덴마크예요? 그러니까 벨기에. 왜 벨기에예요? 그러니까 벨기에에서 먼저 만들었대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프렌치 프라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벨기에가 남부는 프랑스 쪽 플랑드르 지방 가깝고 북부는 독일 쪽 가깝고. 이렇게 좀 이해가게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딱 이해되지 않습니까? 벨기에 남쪽이 프렌치 지방이다. 프랑스 쪽이다. 논쟁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요? 어디가? 예. 프렌치 프라이? 예. 프랑스? 저그 프랑스하고 지금 벨기에하고 싸움 붙었어요. 예. 아, 지금 그래요? 한창 싸움 진짜. 중이에요. 네. 네. 원조 밝혀진다고 해서 뭐 크게. 아니 저 원조가 저기 자기 나라로 하면 그 선전하기가 자부심. 쉬우니까. 그렇죠. 예전에 보드카 가지고 네. 당연히 러시아 술을 알고 있는데 폴란드가 먼저 이게 우리 거다라고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그래서 러시아도 두만 채간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제 국제 거기서 이제 결국 이건 러시아께 맞다. 그것도 판단을 합니까?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 예를 들어 우리도 김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래서 막 맞아, 많이 맞아. 지자체에서도 왜 그 원조가 어디냐가 홍길동 맞아. 원조 가지고 장성군하고 막 부딪혔잖아요. 싸우죠. 전남 김치 우리나라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중국 음식 일본 음식 다 차려놔도 김치 빠지면 왠지 허전해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나는 너를 못 잊어 최근에 그 가끔 기무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요? 저는 항상 딤체라고는 했습니다. 저 우리 김치가 또 중국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없나요? 네. 최근까지는 왜 중국에서 침체 맞아요. 예. 침체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김치가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침체?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 어느 한 연구원이 네. 박사 논문을 냈거든요. 거기서 밝혔어요. 오주연문 장전상고랑 이런 데서 보면 네? 오주연 문장 전성고. 이규경이라는 왜 그 사람이 지금 백과사전 쪽 우리 좀 성조를 넣어가 한번 발음해 주시죠. 성조를 넣어서. 오주연문 장전상고. 야, 책 이름을 그렇게. 멋있다. 아무튼. 네, 거기를 분석해가지고 네. 김치는 독자적으로 발전한 고유의 음식이라고 밝혀냈어요. 그렇습니까? 사실 네. 중국엔 발효 과정을 하지 않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 중국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침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물에 이렇게 재워놓는. 그렇죠. 이제 소금 끼는 야채. 물에다가 네. 절인다 이런 절인다. 개념. 절인 음식을 침체라고 이제 하죠. 김치 원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아닌 것으로 이제 우리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감자칩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네. 왜 그랬을까? 영국에. 그러니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맞춰봐야 됩니까? 네. 맞춰보세요.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이거. 맞출 수는 맞춰보시죠. 없어요, 이거 근데. 맞추면 제가 진짜 손에 장을 찢을게요. 영국이 습기가 많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영국은 그렇다고요, 그냥. 예. 영국은 그런 나라예요. 네, 알았어요. 영국은 그런 나라인데, 유명한 여왕이 이 프라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란 프라이? 프라이 종류를 좋아해서 시킨 거지. 그때부터 유행이 됐다. 네,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왜냐면 왜 유행을 했냐면 네. 감자칩 봉다리 안에 봉다리가 뭘 봉다리가 진짜. 봉지 안에 네. 저기 여자들 연락처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야. 봉지 안에 연락처가 왜 있어요? 아니 그 전시니까 2차 세계 대전 때. 그러니까 영국 장병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는데. 헛소문. 그러니까 찌라시.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가 이제 열심히 먹어라, 감자칩 이거 뜯어가지고 혹시나 있는가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은 큰 유행을 했다? 네, 대유행을 했다. 우리는 금빵이네요, 그러면. 피쉬앤칩스가 대한민국도 굉장히 인기를 끄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요즘 그 과자들 보면 그 과자 실명제 뭐 이래갖고 그 제작 과정에 마지막에 이렇게 검수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있죠. 근대사에서 이제 자본주의에서 상품을 파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이 재료를 뭘 썼고 누가 만들었고. 아, 그렇습니까? 그게 거래의 기본 원칙이죠. 예전에 이제 처음 자본주의 초기에 별의별 사기꾼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먹고 죽는 사람도 있고 잘못 가져갖고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장 경제 형성되는 게 공급자는 무조건 정보를 자기가 어느 공장 어디 장소에서 언제 이걸 했다는 걸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금 공정거래에도 그것이 중요한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는 거를 그러니까 이름 없이 익명으로 사는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야 우리도 예전에 시골에는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다 우리 친척 집이 떡집하고 옷집을 하는데 거기서 떡 안 하고 옷 안 하면 난리 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를 하는데 이제 전 좀 약하다 그래. 아니 그래서 공급자는 정보를 항상 공개를 해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에서 교환의 원리는 그거로 보시면 아무 얘기나 던져도 이렇게 또 받아주시니까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그래. 저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성공한 게 포도주 아니에요, 프랑스 포도주. 포도주요?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프랑스 포도주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업자들 이런 걸 완전히 관리를 해가지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술 얘기 좀 말고 혹시 다른 걸로 가죠. 왜냐면 우리 지금 왕 누나가 좀 지쳤어요 지금 오랜 시간에 먹는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유밀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유밀과. 과자와 관련돼서는 이 유밀과가 유일한 그건데. 유밀과죠 유밀과. 전 그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뒤흔들었습니다. 유밀과. 얼마나 유행했으면 나라에서 못 만들겠대요. 기름 유자. 꿀밀자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뻔해요. 과는요? 과자과? 맞아요, 과자과예요. 아 진짜요? 유밀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약과나 그런 걸로 하고 보면 돼요. 유과 뭐 이런 거 생각. 유과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밀가루로 반죽해서 만드는 거예요. 당시에. 밀가루를 해서 꿀 같은 꿀을 하고 해가지고 그럼 허니버터는 기름에 튀기는 거죠. 허니버터 허니버터 밀. 이게 원나라에서 이제 왜 그 왕 되기 전에 원나라에 볼모로 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과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랬대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원나라 사람들도 고려병이라고 했대요. 고려과자. 그러니까 떡병자를 쓰긴 하는데 과자를 가끔씩 같이 병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고려사에 기록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유행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때 너무 유행을 하니까 첫 번째 기름하고 꿀, 밀가루 이게 풍기 현상이 나타나니까 폭등을 했다. 폭등을 하고 막 이제 매점 매석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못 만들지 말아요. 법령을 몇 번이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유밀가를 좋아했겠냐? 달잖아. 달기도 하죠. 달기도 한데 제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사? 고려 시대는 불교를 숭상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상에 그러니까 육류를 못 올리잖아요. 고기류 같은 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밀가를 가지고 생선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고기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제사는 계속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 유밀가를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 수요가 있었겠습니까? 제사 또 오죽만 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4대조 봉사해야 되지. 아이고 시제도 지내야 되지. 힘들다 그죠? 그 유밀과가 하여튼 고려시대 때 대유행을 했었다. 대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게 못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도 왜 환갑상이나 이런 거 환갑 지낼 때 이럴 때나 보면 제사 상에 보면 왜 이렇게 약과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쌓아놓은 건 아니고 생선 올리는 그 칸에 유밀과로 생선 모양으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살생을 금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유교가 이제 공식 종교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조선시대에 오면서 이게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걸로. 그리고 모양도 이제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이렇게 바뀌었대요. 90년대 넘어서부터는 모형으로. 모형 뭐죠? 요즘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거. 그렇구나. 실제로 그거 없습니다. 과자 못 먹어요. 그래요? 네, 그죠. 종로 떡방 뭐 이런 데 가면 여기 쭉 쌓여있잖아요. 모형 밀람 뭐 이런 걸로. 요즘 전통 과자가 워낙 이제 고가로 많이 그거 되니까 값이 비싸죠, 그죠? 정말. 제가 얼마 전에 1년 전에 딱 1년 전이네요.
어떻게 알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때 나 갔는데 결혼식에 오셨죠? 기억나죠? 네, 오셨죠. 그때 반바지 입고 오셨나요? 아니 겨울인데 반바지겠어요. 그런가요? 네. 크록스 신고 갔죠. 야, 정말 절대 잊혀지지 않는. 정말? 크록스 신고 왔어요, 진짜로. 진짜요? 아 근데 결혼식 끝나고 일부러 늦게 갔어요. 인사만 하고 오게. 그랬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패백 같은 거 할 때 한과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전 진짜 제일 싸게 한다고 했는데 과자 몇 개 없고 뭐 밥 몇 개 이렇게 해놓고 그거 한 20만 원씩 받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보통은 또 한쪽에서 이제 이걸 정성스럽게 마련해가지고 배백상에 놓고 그거 가지고 나눠 드시고. 아, 저는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하여튼 제일 심플하게 했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그런데도 한 2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대추 던져주고 이런 거 했죠. 별로 관심 없으신 모양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왜 여기서 아, 그래서 패백상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왜? 아니 관심 없어. 유밀과 미국 얘기할 때는 들어오세요 그렇게. 아이고 정말. 하여튼 유밀과가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네. 어마어마한 유행을 해서 전 국가적인. 네, 그래서 아예 못 만들게 막 법령으로도 법까지. 만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가 언제 유행을 했느냐? 유행요? 떡볶이가 조선시대. 그러니까 빨간색 빨간색 떡볶이. 네, 지금 우리가 먹는 떡볶이. 그거는 뭐 고추가 들어온 이유겠네. 하여튼 그 분위기 대중적으로 길거리 완전히 이렇게 신당동 할머니가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신당동 할머니가 60년대쯤 네. 이게 한참 이제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인기가 폭발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70년대 들면서 부탄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부탄가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즉석떡볶이. 테이블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즉석떡볶이가 아니죠. 신당동 떡볶이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덜어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DJ 나오는 즉석 떡볶이가 이제 그렇죠. 즉석 떡볶이가 그죠? 대유행을 하면서 즉석 떡볶이 DJ 있는데 가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안 가봤죠. 못 가보셨어요? 아니, 저희 때는 뭐 그런 떡볶이 집에 DJ는 없었거든요. 네. 아 그냥 온리 그냥 포장마차 같은. 이건 이제 구루마나 이런데 리어카. 네. 정겹다. 구루마는 그 일본말이 그것도? 맞죠. 네. 아 그래요? 네. DJ는 떡볶이집을 전 대전에서 가봤거든요. 우리 왕목 누나. 전 그 세대가 아니에요. 어? 진짜. 난 그 세대가 아니야.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 떡볶이집에 가면 런던 나잇 뭐 이런 노래 있죠? 진짜. 난 이런 거. 그런 노래들 이렇게 좀 뭐 이런 노래 좀 틀어주고 신청곡도 받아주고. 그 신당동 할머니가 마봉님 할머니가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게 힌트를 얻어가지고 했냐? 네. 원래는 왜 궁중떡볶이는 간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간장으로 하죠. 값비싼 재료를 써가지고 네. 떡꼬치랑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건데 처음에는 마봉님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이 떡볶이를 값싸고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쌀떡볶이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밀떡볶이. 밀가루 떡볶이잖아요. 네. 밀가루 떡볶이에다가 그 짜장면에 짜장 올리는 거 보고 힌트를 얻었대요. 짜장면? 짜장면에 짜장 올라가잖아요, 짜장. 네. 그러니까 짜장으로 버무려 먹는 거잖아요, 짜장면. 이랬듯이. 즉석 떡볶이를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고추장을 넣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착안했더니 짜장면에서 그러니까. 확실한 겁니까? 이거는 뭐 책에서 읽었습니다. 마봉님 할머니 대단하십니다. 광고 들어오나요?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데. 마봉님 할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길거리 음식에 한 획을 그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유행했던 유밀과 얘기했었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과자 종류, 그러니까 간식 종류로 대유행을 시켰던 거는 이제 유밀과 말고는 없고요. 왕사탕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다 현대로 가야 현대화야 되니까 사실상 그 옛날 역사를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국사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원래 그랬어요, 우리.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간식류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먹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엿이나 뭐 그것도 아주 귀한 음식이고. 그러니까 뭐 양반 아주 사대부들 아주 그렇죠. 귀족들. 엿도요? 아니 엿도 그게 엿이? 살이 기본적으로 모자라잖아요. 쌀 자체가. 살이 부족해요. 먹을 게 모자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그죠? 이런 걸 지금 과자라는 거는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게 뭐가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충분히 널려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결국 되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뭐 이게 물론 양반이라든지 궁정을 중심으로 그런 고급스러운 어떤
그렇죠, 다가문화는 있죠. 그 분명히 차를 드시니까 차를 드시면 반드시 우리가 차를 마시면 반드시 간식이 필요하잖아요. 과자가. 그렇죠. 일본도 화과자가 많이 발전한 게 그 다실 문화. 녹차를 먹으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같이 이런 거를 하나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도 과자 많죠. 과자가 많죠. 중국 월병 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 차를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당연히 발전하는데 우리는 뭐 아무래도 이제 발전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대중화되는 건 또 좀 다른 문제 아닌가. 대체로 그러면 큰 유행은 현대 자본주의 시대 이후에 있었던 걸로. 예, 본래 뭐 어쨌든 자본주의가 시장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입맛이 맞춰지는 거니까. 네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음식 유행은 저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네. 고추의 전례가 얼마나 우리나라 식문화를 바꿨나. 아이고. 그리고 고기, 뭐 소고기, 네. 돼지고기, 닭고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먹지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럼요. 네. 육고기 먹기가 진짜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었던 고기가 뭔지 아세요? 개고기? 닭고기. 개고기를 제일 많이 먹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렇죠. 닭고기도 닭을 먹는 게 아니에요. 계란을 먹어요. 계란을 먹기 위해서 닭을 길렀기 때문에. 그래서 노개가 됐거나 폐사된 닭 아니면 옛날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씨암탉을 잡아준다는 게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킹크랩 이런 건 아예 뭐 생각도 못했고. 언제요? 대게는 먹었겠죠. 뭐 개는 잡히니까. 개는 이제 저 지방에서 먹었겠죠. 설마 뭐 그런 거 먹었겠죠. 서울에서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돼지고기는 지금 우리가 먹는 돼지는 서양에서 데려온 종자를 개량한 거잖아요. 요크쇼, 바크쇼 뭐 이런 식으로. 요크쇼 종, 바크쇼 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멧돼지를 사냥해서 먹으면 먹었지. 아, 그래요? 돼지를 그렇게 많이 안 길렀대요. 그렇죠. 잔반 줄 게 없으니까 뭐 사람 먹을 것도. 왜냐면 인간이 먹는 거와 가장 비슷한 음식을 먹는 동물이 돼지래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닭은 이제 키울 수 있는데 닭은 왜 사실 씨앗 먹고 다니잖아요. 모이 먹고. 그러니까 들판에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먹고 오니까. 그럼 날아가면 어떡해. 그럼 잃어버리는 거지 뭐. 근데 진짜 고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본래 육식을 그러니까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의 고기는 맛이 없잖아요. 본래 그러니까 소고기 맛있고 돼지고기 맛있는 게 바로 그런 초식을 먹는 호랑이 고기 맛 없을까? 맛 없습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고기는 기본적으로 맛이 없다고. 먹어봤나 봐.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 육식 동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호랑이라든지 뭐 그 여우, 뭐 너구리, 아니 호랑이, 여우 이런 고기들 있잖아요. 이런 고기들 맛이 없다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초식하는 동물들의 고기가 동물들이 맛있어요. 초식을 하는. 그 육식을 하는 고기에서는 왜 누린내 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무슨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렇다잖아요. 그래요? 내가 먹었나? 뭐 알게 모르게 또 드실 수도 있죠. 아니 그래 옛날에 호랑이 고기는 호랑이 잡아서 고기 먹었다니까 먹기는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초식 동물 말고는 별로 이렇게 육식 동물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 돼지, 닭 다들 그게죠. 뭐 닭도 이제 벌레는 쪼아 먹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서워서 못 잡아서 못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호랑이는 잡긴 잡았잖아요. 그래요? 길러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호랑이를. 이렇게 쉽게 접근하자고요. 네. 그러네. 아니, 호랑이를 어떻게 키워? 호랑이 기를 거야? 곰 기를 거 아니잖아요. 쉽게 접근하자고. 그럴까? 그렇게 하셨죠. 뭐. 기르기 힘들어서 가축화되기 힘든 동물의 고기는 맛이 없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거 일본 얘기인데 해도 되나? 빨리 해주세요. 빨리. 그 왜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참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 지금 참치 씨가 말라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중에 뭐 대뱃살, 오도로나 주도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주도로? 그러니까 저기 뱃살 중에 중간 뱃살 이거. 위치에 따라서 오도로, 주도로 뭐 그래 하죠. 도로라고 하죠. 뱃살 도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치를 너무 좋아하는데 원래 참치는 그 일종의 고양이 먹이로 쓰였다는 거 아세요? 참치가요? 예. 왜? 그러니까 처음에 먹을 줄 몰랐었나? 아니 먹기는 먹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회를 고양이를 너무 사랑했나? 일본 사람들이 회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거는 도쿄로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이렇게 먹기 시작했다. 옛날부터 먹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스시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핫고 스시를 했듯이 삭힌 거, 삭힌 걸 먹는 거지. 생고기는 잘 안 먹은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옛날 수도가 교토잖아요. 교토가 그래도 내륙 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이 생선회를 먹을 정도로 이렇게 빨리 공부를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도는 그러니까 동경은 바로 바닷가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잡아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생선회가 유행을 했대요. 그랬는데 생선회가 유행을 했는데 네. 왜 참치를 안 먹었냐? 일단 바다 멀리서 좀 잡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져오는 동안에 상하는 거야. 특히 붉은 살 생선이 빨리 상하잖아요. 네네네. 가져오는 동안에 상했을 뿐더러 지금은 왜 녹는다고 하죠, 얘들. 입에서 살살 녹는다. 그런 맛을 좋아하는데 그 당시까지는 왜 씹는 맛을 좋아한 거예요, 얘들도. 농어처럼 네. 쫄깃쫄깃한 거. 네, 근데 이 맛이 그 맛이 안 나니까. 그래서 잡아와서 고양이 고기로 먹이로 줬대요. 유미리과보다 훨씬 자세히 알고 계시네. 아니 유밀가도 왜 제가 일본 쪽이 확실히 강하시네. 지일파? 친일파 그죠 알짱피님. 요 뒷얘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죠 이게.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아휴 참 어떻게 하나 이거 참. 야 수박 얘기 해줄까요 수박? 수박 되겠어요? 아니 이건 짧게 할게요. 짧게. 예. 수박 한 통값씩 쌀 5마리를 했대요 이때. 언제요? 그러니까 세종 때. 그때도 수박이 있었구나. 그렇죠. 이제 수박은 있었죠. 연산군 때 예. 김철령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 수박 내기 때문에 죽은 거 아세요? 물론. 좀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수박 때문에 죽였겠습니까? 아니 물론 이 사람은 저기 페모 윤 씨 있잖아요. 패빈윤 씨. 그 사람 관련돼서 이제 죽긴 죽었는데. 그죠. 그 대신 죽이는 명령은 얘가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박과 관련된 걸 얘기한 거예요. 수박 씨를 왕 얼굴에 뱉었나? 그러니까 수박이 옛날에는 귀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연산군이 수박이 먹고 싶다고 네. 중국에 가는 사신한테 야 수박 좀 구해오라고 얘기해라. 네. 그랬더니 김천령이라는 사람이 아니 지금 땡 어느 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걸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백성들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당시에는 안 죽였는데 네. 나중에 죽일 때 이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쌓여서 일찍이 네가 그때 그랬잖아. 생각할수록 열받지 그게. 아이, 내가 일찍이 중국의 수박을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는데 천령이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막았다. 뒤끝이 아주 오래 갔다. 그죠? 임금이 다른 나라의 진귀한 물건을 구하겠다는데 시아가 어찌 감히 틀렸다고 얘기하는가. 천령을 효수해서 전시하고 그 자식을 종으로 삼아라. 수박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민감했네. 수박에 대해서. 영린이다. 영린을 건네. 수박 하나 안 사드렸다가 자식들까지 종이 되고. 세종은 성군이잖아요. 성군이죠.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세종은 건들지 마세요.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박 때문에 곤장을 친 사람이 있어요. 세종이요? 세종도 식탐은 좀 꽤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육식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세종은 그때. 네. 근데 운동은 안 했대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했지만 왜 사냥대회 나가고 이런 걸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아유, 싫어하죠. 세종은 싫어합니다. 세종 5년의 일입니다. 세종은 그냥 히키코모리. 내시도 여러 가지 방에만 처박히는 걸 좋아하셨어요. 얘 오타쿠인가? 욕 좀 많이 먹겠네 이번. 그래서요? 그래서 세종 5년 때 일인데 내시가 왜 여러 가지 직이 다 달랐잖아요. 주방에서 일하던 한문직이라는 내시가 있었는데 수박을 훔쳐 먹다 들켰대요. 그 귀한 수박을. 세종이 화가 나가지고 곤장 100대를 때리고 귀양 보냈대요. 야, 너 새끼 너 일로 와봐. 너 수박 먹었어? 너 얼굴에 너 왜 수박씨 왜 붙어 있어 너 지금? 이게 수박씨 아닌데? 점인데요? 이렇게. 혼장 갖고 이렇게 100대를 때렸다고요? 그리고 귀양까지 보냈대요. 근데 그 가까이 두고 지내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이제 세종 12년에 또 이제 수박 훔쳐 먹은 사람이 있었대. 이러면 나오는데 이번엔 곤장 80대. 왜 곤장이 이거 굉장히 맞으면 아프다고 했잖아요. 100대 맞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거의 죽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100대 때렸다는 건 그만큼 열받은 거야, 이 사람은. 세종이 식탐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본래 수박을 먹고 수박 씨를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 얼굴에 서로 하나씩 장난으로 뱉고 이런 게 그런 장난이 있었는데. 수박 씨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래요? 아니, 누구 소설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수박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수박 씨는 다 먹는 걸로. 왜 나왔냐? 수박 씨 어떻게 다 뱉으시죠? 그렇죠. 아니 근데 다 뱉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삼켜요. 그렇죠. 다 뱉어요? 전 이제 다 뱉죠. 어머. 하나도 빠짐없이.
전 용서 못합니다. 정말요? 근데 네. 다 안 뱉어지잖아요. 나중에 보면. 저는 이렇게 먹으면서 하여튼 한 3, 4단계 철저한 그 검수 과정을 거쳐서. 아 근데 요즘 수박은 씨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옛날 그렇죠. 수박은 진짜 씨 많았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씨를 씹어 먹어도 괜찮은데. 씹어 예, 먹는다. 씹어. 아하. 포도는 씻으세요? 포도도 그냥 삼켜버려요. 아예 까질 않고. 아 귀찮아서. 저도 뭐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박 얘기하면서 이제 끝낼게요. 네. 그 수박은 서과라고 하는데 동서할 때 서과. 중국말로도 씨과예요. 진짜. 서쪽 서의 과실과. 그러니까 씨과. 왜? 그러니까 오이과자 쓰잖아요. 네, 과자는 있죠. 박이네, 오이과자예요. 박. 자 그래서 이제 참외 있잖아요. 참외. 네. 그러니까 참외라고 하는 건 진짜 오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진짜 외. 그래서 참외는 또 다른 이름이 진과래요. 참 진짜 써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참외 오이다 이거지. 진과. 참 진짜. 근데 우리가 오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 이거는 서역 땅에서 왔다고 호과라고 한대요. 호빵할 때 그 호과. 호과? 호과. 그러니까 오랑캐 호자. 그거구나. 또 오이는 파랗잖아요. 네. 익기 전에는. 네. 근데 익으면 왜 노랗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늙은 오이. 이게 노랗게 변한다고 황과라고도 불렀대요. 중국어로도 황과예요. 아. 늙은 오이가? 그냥 오이가. 아 오이가. 네, 오이가 녹색인데 그러니까 누를 황자에. 네. 그래서 그래서 황과. 야, 이거 중국 사람 있으니까 좋다. 나 한국 사람입니다. 수박은 원래 원산지가 남부 아프리카인데 서역을 통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원래 아까 말했지만 서과라고 불리는 이유가 네. 서역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근데 어랑캐 쪽을 통해서 들어오면 호자를 붙이잖아요. 네. 근데 오이가 먼저 들어와서 호과라고 불렸기 때문에 서쪽으로 온 거라고 해서 서과라고 불렀대요. 서과. 걔네들이 다 같은 저 식물 분류로 봐도 오이 비슷한 쪽을 그렇겠네요. 쓰죠. 오이과. 오이. 그렇죠, 그렇죠. 호박은 남과래요. 남과? 남쪽 남자. 남미에서 맞아. 저기 호박 전해져가 난과. 남쪽으로 전해. 아, 중국에서도 난과예요? 네, 난과. 근데 이제 이건 모르고 수세미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죠. 수과? 수고했을까? 뭐예요? 근데 왜 수세미 이렇게 갈라서 보면 쭉쭉. 실처럼 이렇잖아요. 맞아요. 실사자 써가지고 사과라고 부른대요. 오이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역시 뭐 오늘 그 마지막엔 그래도 배울 거 있죠? 저희 방송은 40몇 분 다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끝에 한 3분 정도만 들으시면 거의 뭐 그 시간에 나올 얘기 다 나오니까. 5교시에 또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다음 교시에 또 준비를 해드리고 오늘 그 떡국열차 4교시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